오늘 좀 미리 얘기하자면 계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산이 좀 있으니까 그것 좀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문제부터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겠습니다. 첫 문제부터 한번 괴롭힐 테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91쪽의 레벨 3의 10번입니다. 그래서 91쪽의 레벨 3의 10번 문제인데요. 이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요. 누군가는 뿌듯할 거고 누군가는 어떻게 감을 잡아서 풀 거고 누군가는 전혀 감을 못 잡겠고 누군가는 열심히 1, 2, 3, 4, 5를 고를 겁니다. 이거 객관식이었거든요. 참고로 이게 객관식이었고요. 이거 그때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오답률도 꽤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답률도 꽤 있었던 문제고 2013년에 나왔었던 3월 고3 A형 기출문제입니다. 너네 2013년에 유딩이었나? 초딩이었나? 니네 2013년이었으면은 유딩이에요? 초딩이에요? 어린이집 세대예요? 어린이집 세대요? 우리 이렇게 또 세대 차이가 나네요. 난 고1. 나 저때 고1. 나 저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자, 이때부터 3월에 서울시가 냈던 문제고요. 너네 이 문제 잘 풀고 싶으면은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뭐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너네 되게 익숙한 친구 하나 있지 않아요? 지수함수, 2차 함수 말고 되게 익숙한 친구 하나 있지 않아요? 이거. 맞아. 요거 밑줄? 요거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저 함수가 뭐였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기억나잖아, 우리. 이거. 그치. 그것만 알면 돼.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라는 용어는 필요 없고, 이거 보는 순간 뒤에 거 먼저 계산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봐봐. 그러니까 얘 다시 쓰게 되면 얘가 현재 g 괄호 fx잖아요. 그러면 나는 gx가 여기 있는 지수함수인데, 여기 있는 지수함수에 있는 요 x 대신에 fx였던 여기 2차 함수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오면 얘가 그래서 A에 저기 있는 지수에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면 제가 들어와.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3.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거 그냥 이렇게 함수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 지수함수의 현재 최대치수 구하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네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이건 다 하는데 이건 다 해.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다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랬더니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근데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전혀 안 그려지죠. 왜? 누굴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고 얘를 모르죠. 전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전혀 모르니까 결국 뭐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 우리 지금 현재 여기서 이거 문과 문제였잖아. 오답률 꽤 있었거든요. 우리 문과들은 저걸 보는 순간 뭐 했냐면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1, 2, 3, 4, 5를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이거 정답 2번이었는데 실제로 맞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정답은 3이에요. 3.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우리가 뭘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모르면 적어도 우리는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뭘로라는 것이 나오게 되냐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냐면 여기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가능성을 판단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지수함수가 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세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서 얻어 걸리는 게 하나 있을 거야. 그거가 하나 고르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번 더 봐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을 좀 판단해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고 그럼 지수함수가 낼 수 있는 가능성 딱 두 개 있잖아. 밑이 1보다 어떻거나 아니면 1보다 어떻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식을 써놓고 너네가 그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로 나누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A가 1보다 작았을 때 하지만 A는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크겠지.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A가 1보다 어떨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A가 1보다 어떨 때? 하나는 1보다 작을 때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1보다 어떨 때야? 그렇지. 그 때를 가지고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 되게 잘 풀고 싶으면 그래프 그리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 딱 보는 순간 잘 봐라. 얘가 현재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얘 그래프 모양은 대충 어떻게 그려질 거예요? 떨어지니 아니면 위로 올라가니? 떨어지죠.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얘가 점점 이렇게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x가 가장 클 때 나와요? 아니면 x가 가장 작을 때 나와요? 범위가 이렇게 딱 찢어져 있으면. 그치? 여기는 m, n 이렇게 잡아놨을 때 가장 작을 때, 즉 x가 오히려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얘가 최대가 되죠. 그럼 내가 왜 최대에만 집중을 하고 있냐면 우리 문제는 최대값을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오히려 가장 작았을 때 우리는 최대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의 값이 가장 작을 때 있죠? 그때 오히려 우리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감소함수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 그러면은 a가 1보다 컸을 때는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니 아니면 점점 떨어지니? 1보다 컸을 때는요?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올라가는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범위 두 개를 임의로 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m이라고 잡고 여기를 n이라고 잡아봐. 그러면 오히려 x가 컸을 때 최대값을 가져요? 아니면 x가 작았을 때 최대값을 가져요? 여기서는 오히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값을 갖지. 그러니까 여기에선 얘가 최대값을 여기서 갖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잘 봐. 그럼 여기서 최대를 갖고 있다는 건 여기로 주어졌던 그 x의 값, 즉 저기 지수에 올라가 있는 요 이차함수의 값이 오히려 가장 컸을 때 최대값을 갖고 있대요. 라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부터 얘네들을 결정하는 키가 바로 누구냐면 저기 위에 있는 2차 함수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2차 함수 자체를 우리는 뭐로 치환할 거냐면 얘로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어쨌든 제한된 범위 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2차 함수 치환하다 보면은 무조건 범위가 나온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범위가 무조건 설정이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 2차 함수 값이 가장 클 때를 확인을 하세요. 아니면 2차 함수가 가장 작을 때를 확인해 보세요.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밑을 찾으세요.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를 합성함수를 가지고 연결을 지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밑을 안 정해놨기 때문에 그 밑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즉 지금은 얘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A를 구체화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로 나눠서 우리가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뭐냐면 A 구체화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를 이제 구체화하러 가자 이거야. 알겠지? 그럼 얘네 둘을 어쨌든 그래프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 그럼 어쨌든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맞지? 왜냐면 이거를 함수값을 치환을 해서 만들어낼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우리는 A의 t제곱으로, 즉 우리는 여기 있는 t를 나는 저기 있는 2차 함수, 즉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얘가 범위가 무조건 생긴다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범위가 생기다 보니까 이 2차 함수에서 과연 여기 있는 요 t가 이게 실제로 여기 있는 가로축에 있는 값들이 되는데 그 가로축의 값이 가장 컸을 때 가장 작았을 때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겠다는 게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얘 t 이게 지금 현재 되게 중요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하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요 재치환을 할 거고 저 치환할 때 생기게 되는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셨어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가능성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저기 있는 제 t라고 치환했던 저기 있는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얘 함수값의 범위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얘 함수값의 범위를 찾게 되면은 결국 얘네들이 묶이게 되면서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가 돼요. 어쨌든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찾으려면은 꼭지점을 찾는 게 일단은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했던 상수는 얼마가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더하기 9가 필요했고 마이너스 9는 어차피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니까 그러면은 끝났네요. 왜? 얘가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고 우린 여기는 요 꼭지점이 지금 현재 3이었을 때 내가 원했던 x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원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x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원해요? 나 지금? 그치? 1에서부터 4죠. 그럼 3이랑 더 가까운 건 1이야? 4야? 4가 훨씬 더 가까우니까 4를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1을 조금 더 멀리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여기 있는 요 제한된 범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요 범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서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찾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뭐냐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요 t의 범위가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t의 범위를 제한을 하게 되면 여기는 m과 n, 여기서도 m과 n이 뭐가 되는지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자세한 건 지난 시간에 좀 내가 설명을 좀 하면서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는 그냥 건너뛰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여기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최대값은 1일 때예요? 아니면은 4일 때요? 아니면 3일 때예요? 1일 때 우리는 저 2차 함수 최대값 같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최대가 되고 그럼 어디서 가장 작았어요? 지금 현재 3에서 가장 작았죠? 그럼 3에서 나오게 되는 그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요 m은 결국 여기 있는 요 지수함수 t로 잡았을 때 여기 있는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냐면 1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그럼 1 다 떼져 넣으면 되니까 얘는요 4 빼기 6이네요. 그래서 얘가 얼마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n은 얼마 집어넣었을 때니까요? 아 잠깐만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n이 현재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가장 컸을 때니까요. 그렇지 않니?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2였을 때 이렇게 n이 지금 현재 우리가 최대값을 구한 거예요. 마이너스 여기 오히려 1일 때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최대값을 찾은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수직선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를 찾은 거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의 값이 현재 마이너스 2입니다. 물론 이거 내가 그림 막 그렸기 때문에 막 그려서 내가 막 잡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좌표평면상이랑은 안 맞을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냥 감안하고 보세요. 그러면 가장 작았을 때는 3 집어넣었을 때고 그럼 여기에 3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얼마 나올까요? 3 집어넣으면 얘 3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그치? 마이너스 6 나오죠. 왜냐면 9 더하기 3 하면 12. 거기에 우리는 18을 빼는 거니까 12 빼기 18 하면은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작았을 때가 마이너스 6이네.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봤을 때는요. 결국 최대값 27은 마이너스 6에서 갖는다는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2에서 갖는다는 거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6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결국 마이너스 6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준 즉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입니다.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됐어요? 연결 다 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괜찮아요? 도 됐어요? 여기까지? 서술이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서 얘네 값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 경우에서는 최대값 여기서 갖는다며. 그럼 여기는 t값이 그냥 마이너스 6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진이 여기까지 됐니? 응.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래서 얘는 a의 마이너스 6제곱을 풀어주는 게 돼요. 그럼 얘가 현재 27이죠. 27은 3의 몇 제곱이니까요? 그래 얘가 3의 세제곱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a값이 뭔지를 찾으세요.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을 양변에 곱하게 되니까 그래서 a가 3의 마이너스 몇 분의 몇 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요. 그래 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 마이너스 때문에 무조건 얘 1보다 커요? 작아요? 무조건 작지. 얘 루트 3분의 1이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루트 3분의 1이니까 무조건 1보다 작아요. 다시 한번 뭐야? 이게 범위가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그래서 오케이 얘는 일단 채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일단 가져와야 돼. 그럼 여기서도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확인을 해봐.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본다면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요 마이너스 6일 때 가져요? 아니면 마이너스 2일 때 가져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6일 때 가졌어? 마이너스 2일 때 가졌어?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가졌죠? 다시 한 번 뭐야? 마이너스 2제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결국 27, 3의 세제곱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얘 a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럼 마이너스 생기면 무조건 얘 분모로 내려가지. 그럼 분모로 내려갔을 때 얘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확인을 해보려면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얘를 좀 풀어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좀 풀어봐서 그럼 a는 얘가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에요. 다시 하면 얘가 현재 a의 3의 2분의 3제곱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3의 2분의 3제곱분의 1이 되는데 이거 다시 하게 되면 얘가 현재 3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3루트 3분의 1이 되면서 얘 올리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올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9분의 루트 3이 된단 말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9분의 루트 3인데 이거 어차피 1보다 커요? 아니면 1보다 작아요? 얘는 무조건? 작잖아. 그럼 얘가 굳이 범위를 충족하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밑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필요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버리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보여는 드리는 거지. 실전에서 봤을 때 얘 하나 값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답을 여러 개 찾으라는 게 아니면 무조건 얘 하나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폐기하면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나는 지금은 얘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했을 뿐인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왜 안 되는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값은 나오는데 그 값이 저 범위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값은 나오는데 그게 범위에 충족을 안 하잖아요. 왜? 이 그래프가 그리려면은 적어도 A는,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밑 A는 1보다 크다는 조건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조건을 철저하게 위배했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규현이 여기까지 됐니? 응. 그럼 얘는 아웃. 그러면은 아웃, 폐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A값 구하면 돼요. 왜? 그럼 A값 구하면 최소값 나온다는 소리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A값을 찾아서 결국 우리는 함수를 잡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G.F에 나는 지금부터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A 대신에 3의 2분의 1제곱이 오는 거예요. 아니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우리는 T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지수함수거든요. 그럼 얘의 최소값을 찾을 거니까 그럼 최소값은 여기 있는 요 1번 범위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2에서 가져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집어넣은 게 정답이 되냐면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돼요. 정답 얼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 계산하면 답 얼마 나오니? 3 나오지?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 찾으라니까. 그래서 정답은 3이 된다. 여기까지 가면 돼요. 왜? 이거 여기 있는 A가 이거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 밑을 계속 찾은 거예요. 그치? 여기 G.F. 이거 어차피 G.F 풀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는 A를 판단한 것 자체도 여기 있는 G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여기 내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를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한번 뭐냐면 G.X라고요. G.F를 이미 내가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중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G.F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래서 내가 현재 계속 G.F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그래프 흐름 자체가 다 G.F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다 G.F의 그림이야. G.F고 얘네들 자체도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도 여기 있는 T, 즉 여기 있는 이 차함수 fx에서의 최대 최소가 나온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얘 자체가 다 G.F인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A는 그 G에서의 밑 A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같은 거지. G.F도 어차피 밑 A는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래서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응.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최소값은 3이 되고 어차피 최소값 3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니까 정답은 3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근데 좀 이해해서 풀어보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좀 연계해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니까 이 정도는 좀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래도 니네가 처음 딱 듣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4점짜리들인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걸? 무조건 함수 그래프 나왔을 때 좀 까다로워 보인다 그러면 내가 뭐 하라 그랬니?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 뭐 하라 그랬어? 대충 그려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지금 나도 보면은 얘네 그려서 판단했죠. 그럼 그려서 판단하게 되면은 어쨌든 범위가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나오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런 식으로 그림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뒤로 넘겨볼까요? 그래서 뒤로 넘겨보게 되면 지수 방부등식하기 전에 얘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12번 문제인데요. 이건 그래도 아까 했던 얘에 비해서는 쉬워요. 10번에 비해서는 쉬워요. 다만 얘는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발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제발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얘는 내가 1학년 때부터 가장 많이 강조했던 그래프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주연이 이거는 뭐 다 알잖아. 자, 이럴 때 무조건 나는 뭐부터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뭐부터 뭐라 그랬고 못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랬어. 이럴 때는 무조건
일단 못 찾으러 가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그림에서는 무조건 못 찾으러 가야 돼. 그래, 점. 무조건 좌표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 잘 보게 되면 12번은요. 지수함수 가지고 푸는 거고요. 이거 그냥 점만 잘 찍으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 한번 찍어보러 가자고. 그럼 점 한번 찍어보러 갔을 때 여기는 P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주어졌죠. A, 2의 A제곱이고. 근데 이거 현재 보게 되면 이거 무슨 사각형이에요? 지금 보아하니까 얘 무슨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입니다. 그럼 직사각형이면 여기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네 둘은 현재 서로 무슨 관계가 되고? 평행관계 아니야? 평행관계인데 이 평행관계가 마침 무슨 축에 대해서도 평행을 이루고 있으니까 X축에 대해서도 평행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점의 Y좌표는 결론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의 현재 Y좌표는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즉 얘의 Y좌표가 누구냐면 2의 A제곱입니다. 이거는 찾아줘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X좌표가 현재 누구냐면은 X좌표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X좌표가 누구예요? B예요. B.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B, 2의 A제곱이 됐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잘 한번 볼래요? 여기 잘 한번 볼래요? 여기서 B를 A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여기 문제를 잘 읽어보게 되면은 문자가 두 개라서 되게 짜증나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게 되면은요 우리 B를 A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왜? B는 A에다가 얼마 더한 거랑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 여기 밑줄. 그러니까 나한테는 현재 저기 문자가 두 개 나와서 짜증나 죽겠는데 여기 마침 여기 B-A가 4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문자를 왠지 하나로 줄이고 싶어지니까 B를 A에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B가 A 더하기 4가 됩니다. 고로 나는 여기 있는 B를 나는 지금부터 A 더하기 4로 맞춰주게 된다면 나는 지금부터 뭐가 되냐면 얘네들도 다 A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싹 다 A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은 그래서 B 대신에 나는 그래서 A 더하기 4 나왔고 여기 B 대신에 그래서 나는 A 더하기 4를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괄호 B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A 더하기 4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게임 셋이죠. 왜 게임 셋이냐면은 니네 이제 바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이 직사각형이 뭘 찾아주는 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예요? 넓이 찾는 거예요. 그럼 얘 직사각형이 넓이 찾는 게 나의 지금 목표거든요. 그럼 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나 뭐 곱하기 뭐 해야 돼? 이건 다 알지? 가로, 세로. 그럼 여기 가로의 길이는 바로 나오잖아. 얼마냐? 얘는 4고요. 세로의 길이는 그냥 뭐에서 뭐 빼면 돼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지. 다시 하면 둘을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는 얘가 결국 2의 A제곱과 결국 우리는 플러스 2의 마이너스의 A 더하기 4제곱을 더해주면 되는 게 세로입니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쟤네들을 서로 뭐 해주면 되는 거고 곱하면 되는 거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곱해준 걸 나는 넓이를 잡았을 때 나는 그 넓이를 FA라고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나는 지금부터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걸 FA라고 했을 때 그 FA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가로 4와 세로 결국 나는 여기 있는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의 A 더하기 4제곱을 곱해서 만든 거라. 이렇게 만들어줘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나는 얘의 최소값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잘 보시면 끝났지? 게임 끝! 왜? 얘네 둘 다 뭐라는 보장은 받았으니까 2의 A제곱과 이거 다 뭐라는 보장은 받고 있어요. 에이 더 줄이자 실수해서 뭐라고? 이거 2A제곱 함수값 다 구하면 어차피 다 뭐야? 양수 0보다 크죠? 그쵸? 그럼 얘도 지수도 0보다 커요? 아니면 작아요? 얘도 분모로 아무리 내려가도 0보다 일단 커요? 작아요? 크지? 마이너스 안 붙었으면 무조건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뭐 보장을 받았냐면 양수 보장 받았지. 그럼 양수 보장 받았으면은 최소값 냄새 나면은 얘 산술기하 써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양수들의 합이니까 산술기하가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가지고 얘가 오히려 뭐가 나올 거냐면 최소값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산술기하가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 산술기하. A 더하기 B가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산술기하잖아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양수라는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그래서 뭐보다 크거나 나왔냐면 여기 있는 4배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가운데 것만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거를 쓰게 되면 얘가 그래서 2배의 루트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2를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2의 A제곱과 그래서 마이너스 분배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4 곱하기 2 하면 8이니까 그래서 8이고 얘네들 계산하면은 a제곱은 날라가니까 2에 마이너스 4제곱만 남았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루트 몇 분의 몇만 남게 되냐면요 16분의 1만 남게 되지. 근데 루트 16분의 1은 바꿀 수 있죠. 몇 분의 몇이에요 얘가? 4분의 1이니까 그럼 8과 4분의 1 곱해준 게 최소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요? 2네요. 그러니까 이 넓이의 최소값 나왔습니다. 정답 얼마예요? 2. 최소값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얘네 현재 가로 세로 길이를 점을 이용해서 찾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찾게 되면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는데 함수가 현재 이렇게 지수함수 두 개가 이렇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양수가 되는지 확인해서 양수가 되는 게 오케이 맞죠? 그럼 산수의 기하를 100% 써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아마 96쪽에 있는 지수 방정식을 지수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는 이 정도까지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수함수는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산수의 기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알겠니? 이유는 하나요. 산수의 기하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요. 왜 지수함수 함수값은 무조건 다 0보다 어떻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고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마이너스를 포함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어려운 거 두 개로 좀 포문을 좀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두 문제로 포문을 좀 열어봤고 만약에 지금 여기 내가 설명해 준 거에서 몇 개 좀 설명이 다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요. 내일 클리닉을 이용해서 좀 질문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끝나고 남으셔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쉬운 거 가겠습니다. 93쪽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걸 얘기할 거고 어떻게 보면 너네가 바로 인정하기 쉬운 걸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문제는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딱 얘기할게. 중학교 것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다만 대표형 2번은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 있어요. 그것만 내가 언급을 해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한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있답니다. 얘를 현재 우리는 해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의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면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서로 같게 되는 걸 찾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되는 걸 찾아주는 겁니까? 같게 만들 수 있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는 결국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밑을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밑은 똑같죠. 그러니까 누구만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만 같다.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랑 2x 더하기 4. 얘네들이 같다만 보여주세요. 밑이 똑같다는 건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는 x랑 여기는 2x 더하기 4가 같다는 거 풀어주면 돼요. x 나오네요. x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되잖아. x 마이너스 4 나오죠? 그게 해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x 마이너스 4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것도 똑같아요. 밑에 것도 똑같으니까 여기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 1번 보세요. 1번 보면 밑이 같아요? 달라요? 여기 밑에 거 1번 보게 되면 밑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보니까 얘는 1번은 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건드는 게 좋아요? 뒤에 거를 건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했을 땐 당연히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주려면은요?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꿔야 돼?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꿔야 돼?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4를 바꿀 거야? 2를 바꿀 거야? 결론적으로? 4 바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8은 그대로 가져오는데 4 대신에 2의 몇 제곱을 가져오게 되면서 2의 제곱을 가져오게 되면서 여기는 2의 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이 결국 우리는 2의 2x제곱이랑 같습니다. 밑은 같네요. 그러니까 누구들끼리만 같으면 끝난 거예요. 밑이 같으니까 누구만 같으면 끝? 지수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8과 여기 있는 2x가 같습니다. 라는 거 풀어주면 되고요. 넘어가서 그럼 얘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랑 같다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x 마이너스 4랑 x 더하기 2가 0이랑 같다죠. 그럼 여기서 x값 두 개 나오네요. 그래서 x가 뭐 아니면 뭐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요. x가 뭐 아니면 뭐가 돼요?
그치, 4랑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면서 x 제한 없죠? 그러니까 1번 답은 쟤네 둘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2번도 마찬가지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건데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럼 기준, 앞에 거의 기준 아니면 뒤에 거의 기준? 뒤에 거의 기준 잡을래요? 그래, 뒤에 걸로 기준 잡으세요. 그럼 앞에 거 바꾸면 되겠지. 그럼 4분의 3을 3분의 4로 바꾸겠습니다. 위아래 그냥 서로 뭐 해주면 끝나요? 마이너스 주면 끝나지.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주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지금부터 보시면 저기 있는 4분의 3을 나는 현재 3분의 4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마이너스 1제곱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그래서 우리는 2x제곱 마이너스 7, 얘가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3분의 4에 나는 4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그대로 주세요. 마이너스 그대로 가져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4에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마이너스 그대로 받아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7이 됩니다. 이거랑 저기 있었던 얘가 3분의 4로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3분의 4에 4 마이너스 x제곱이랑 같습니다. 밑은 같았네요. 누구만 같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밑은 같았으니까 누구만 같으면 돼? 지수만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7과 여기 있었던 4 마이너스 x가 뭐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같대요. 이거 하나 보여주게 되면은 게임 셋. 다시 하면 제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답 나오니까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그래서 0이 됩니다. 인수분해 돼야 한대요. 인수분해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1, 2, 그 다음에 1, 3 주고 마이너스 밑에다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린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1과 그대 2x 마이너스 3이 0이 됩니다. 고로 x 두 개 나오네요. x는 몇과 몇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x 몇과 몇이 나와요? 그치,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얘네 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형 2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2 한 번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괜찮지? 나름 많이 귀엽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뭘 작같이 나와? 이거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두근의 합을 찾으라고. 아니면 두근의 곱을 찾으라고. 이렇게 나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뒤에 가서 내가 한 번 더 얘기는 할게요. 다르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찾는 게 목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해가 여러 개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3차 방정식을 주면 되잖아. 제일 그지같이 줘버리고 싶으면 지수에 3차 줘버리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어떤 학교도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도 다 포함해가지고 저기 지수가 3차가 되는 거를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가치 한번 내고 싶다. 우리 한번 여기에서 신유형을 한번 개발해보겠다 하면은 3차 방정식으로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응? 아무데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서울을 포함해서도. 서울을 포함해서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교육과정이 2차 방정식까지로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내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3차 방정식 내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1학기 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계산으로 오래 빠져봅시다 하고 싶으면은요. 3차 방정식 내면 돼. 근데 3차 방정식을 만들면은 가장 위험한 게 허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수에는 허수 안 오잖아요. 우리가 실수로만 확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잘 안 옵니다. 허수가 되는 조건도 있기 때문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2차 선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해는 최대 2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3차 방정식이 나오면 해가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4차 방정식이 나오면 해가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니들이 잘 판단해서 푸시면 돼요. 왜냐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허근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근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로 포함해서요. 근데 내가 안 본 기출문제 잘 보면 하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전국에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꼭 있겠죠. 전국에 선생님들 중에서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 꼭 있겠죠. 너네들은 어떻게든 고통을 받아야 돼 하는 선생님들이 한두 명 꼭 있겠죠. 그렇죠? 전국에 따지면은 없을 수는 없어요. 특히 대치동이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대치동은요 웬만하게 되면은요 다 100점 받기 때문에요. 걔네들은 무조건 문제를 더럽게 만들어야 돼요. 원하시면 대치동 문제를 좀 드려볼게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본 모든 대치동 문제들도 여기가 3차가 되는 것까지는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모르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9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되게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한 문제니까 이 정도는 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한번 볼래요? 자, 봐봐. 1번, 2번이에요. 1번은 어떻게 보면 얘랑 같죠?
얘랑 같은 건데 얘랑 같은 거랑 얘랑 얘 차이점 하나만 잡아보세요. 뭐가 차이점일까요? 생긴 게 달라요. 또 는 0이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얘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반복합니다. 얘는 현재 2의 x제곱이 반복하고 있는 중인 거고 얘는 3의 x제곱이 반복하고 있죠. 이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밖으로 빼버리면 되고 얘는 4x제곱은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맞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봐봐. 얘랑 얘의 차이점은 같은 게 반복한다야. 첫 번째. 그리고 같은 게 반복했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럼 풀어보려요 했는데 걸리는 게 상수가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같이 못 만들어주는 상수가 있습니다. 못 합쳐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1번처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겹치는 게 최소한 있었으면은 얘네들은 적어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겹치는 게 있었으면 얘네 간단한 문자로 바꿔줘도 돼야 안 돼요? 되지. 치환이라는 거 가능하지.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치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치환인데 지수함수는요. 함수값을 치환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함수값의 범위는 제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수함수는 치환하게 되면 사실상 함수값을 치환하는 건데 함수값의 범위는 즉 치역의 범위는 제한이 돼요? 안 돼요? 항상? 되기 때문에 이 치환을 하는데 치환할 때 포인트는 항상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얘네들은 무조건 범위 생깁니다.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범위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될 수 있는 해가 완벽하게 제한돼 버릴 거예요. 이런 것들에 함정 빠지지 마세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이 범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 틀리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3점짜리 나오는데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 지금 수능에 3점으로 나오는데 이게 주관식 1번이야. 물론 지금 로그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지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범위를 설정해준다. 이것까지만 생각을 하면서 여기 1번부터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의 x제곱을 나는 2의 x제곱의 거듭제곱. 거기에 우리는 2의 x제곱을 빼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하면 6. 거기에 우리는 여기 있는 2의 x제곱이 되었고 마이너스 16을 한 게 0이 됩니다. 라는 거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린 2의 x제곱이 겹쳤다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여기 있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2의 x제곱은 하나의 함수예요. 지수함수. 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어때요? 큰 함수값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큰 함수값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이 포인트야. 여기 있는 범위가 설정이 되었는데 그 범위는 웬만하면 지수함수를 설정을 하면은 무조건 얘네들은 다 양수로만 제한합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양의 근을 갖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양의 근만 갖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음의 근을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따라서 나는 저기 있는 2의 x제곱 대신에 다 t로 바꿔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제곱에 마이너스 6에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그래서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까지 해주냐면은 16까지 해준 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어주기는 해요.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기는 하는데 얘가 그래서 t-8과 그 다음에 t 더하기 2에서 0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여기서 t가 현재 8과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얘의 힘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되는 t는 양수로만 제한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수가 되는 것이 생겼으면 음수는 절대 값이 된다야 되지 않는다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살린다, 죽인다? 죽인다. 그러니까 얘는 8만 챙겨오셔야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찾아가지고 와서 정답 8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냐면 이 8은 t의 값이에요. 다시 한번 뭐예요? 내 맘대로 치환한 2의 x제곱의 값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면은 궁극적으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요 x제곱이란 말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문제에서 준 문자 지수에 있는 x만을 찾아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정식의 해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t를 다시 x로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t를 x로 돌리는 게 필요해.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t 대신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2의 x제곱을 되돌렸을 때 얘가 그래서 8. 8은 2의 몇 제곱이니까요? 2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거 되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x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x 얼마? 그러니까 x 얼마요? 그래 x 3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 답은 3밖에 안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답은 이거고 그럼 2번도 똑같이 풀면 돼요. 다만 얘 보는 순간 마이너스 x제곱이 꼴보기 싫죠? 그럼 마이너스 살려 아니면 죽여?
그래 죽여. 그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변에다 그냥 3의 x제곱 뭐 하면 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죽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를 죽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현재 3의 x제곱을 곱할 거고 여기에도 그래서 3의 x제곱을 곱하면 얘네들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3의 x제곱이 몇 제곱이 되냐면요 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3의 x제곱이 두 번 생기게 되는 꼴. 그러면서 얘네들은 곱해지게 되면서 날아가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마이너스 9만 남습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얘가 현재 8 곱하기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 3의 x제곱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의 x제곱이 또 똑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치환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고 잘 보시면 이때 여기 있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이때 얘가 0보다 어떻다는 조건을 갖게 된다고요? 그렇지. 무조건 얘가 양수라는 조건만 갖게 된다고. 지수함수의 함수값에 의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 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요 t제곱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9가 그래서 여기 있는 8t래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면 되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가 그래서 0이 됩니다.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t 마이너스 9와 그 다음에 t 더하기 1을 해준 게 0이 되니까 따라서 t가 두 개 나오네요. t가 뭐 아니면 뭐가 된다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됩니까? 그치? t는 9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가 그래서 9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t가 3의 뭐니까요? 3의 x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3의 x제곱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뭐야? 얘네 둘 다 답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살리고 누구는 일단 죽여야 돼. 왜? 저 범인가 지금부터 여기서 힘을 쓸 거니까. 그럼 여기서 누구만 살려주면 되고요. 9만 찾아주면 되고 얘가 현재 3의 x제곱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x를 실질적으로 찾아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답 나왔죠. x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x는 얼마? x는 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답은 2만 나와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1-1번과 2-1번 위주로 먼저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하고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1-1번, 2-1번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 문제는 옛날에 참 많이 나왔던 문제.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 문제. 하지만 광성고는 너무 좋아하는 문제. 니네만 좋아해요. 니네만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이에요. 너무 구식이에요. 이 문제는 요즘은 잘 안 나와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 나왔냐면 수능 문제로 2015년.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그 뒤로 아예 안 나왔어요. 지금 요거.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거 잘 안 내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이거 아예 안 내는데 대신 지금 규현이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있죠. 너네가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줄게. 나머지 애들은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니요. 요거. 니네 지금 규현이 제외하고 쓰는 교과서가 이거거든요. 이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교과서에 있어요. 대단한 마무리 문제로. 니네 이거야. 니네 2학년부터 다 읽었어요. 미래인이에요. 이거 야 왜 그래? 이거 태우면 안 돼. 야 이거 지금 1학년에도 교과서 바뀌잖아. 이게 전국 선택률 1위래요. 이게 전국 선택률 1위 됐대요. 쟤네 학교도 이걸로 바꿨더만. 규현이 니네 학교 1학년 애들부터 다 저걸로 바꿨더만. 미래인으로. 너네 지학 써요. 공통수학 1인데 광성은 미래인을 버렸다. 쟤네는 오히려 버렸다. 얘는 비상 골랐고. 약간 니네 학교 독자적인 스타일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야 비상 샌드게임 바람 폈어? 야 씨. 아침 드라마를 하나 찍었네. 그래서 어쨌든 두호 긴장은 해야 돼. 광성고는 저게 있어서 저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거고 너네는 긴장을 해야 돼요. 너도 나올 수 있어요. 교과서에 있다니까. 저게 대단한 문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있어요. 너네 교과서에는 없더라.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너네는 어차피 교과서에 있든 없든 평가에서 내면 무조건 내.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는 너네가 이번 시험 보는 게 여기가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볼 거니까 아마 이번 6월 평가원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요. 너네 수열이라는 걸 할 때 그리고 함세극한과 연속을 할 때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본 이후거든요. 그때부터는요. 올해 문제랑 좀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고 보세요. 알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문장 좀 염두를 해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건 어쨌든 여러분들 교과서 일부 교과서에 있으니까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또 전국 출판사 1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보는 순간 일단 정리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다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에 거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2의 x 더하기 1제곱입니다. 이거 현재 지수의 합이니까 쪼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요? 됩니다. 그러니까 2의 x 더하기 1제곱은 뭐 곱하기 뭐로 쪼개도 됩니까? 그치. 2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쪼개도 되죠. 그럼 2의 y 더하기 1제곱은요. 뭐 곱하기 뭐로 또 쪼개는 게 가능합니까? 그치. 2 곱하기 2의 y제곱으로 쪼개져서 둘을 더해주는 게 되죠. 그랬을 때 얘가 일단 얼마가 되냐면 12가 됩니다. 이게 위에 거. 위에 거는 그래도 바로 보이니까 내가 검은색으로 썼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밑에 것도 잘 보면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개주세요. 그럼 얘네 쪼개면 어떻게 쪼갤래요? 이거는. 그쵸. 얘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는 3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2의 x제곱과 2의 y제곱과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이렇게 3개의 곱으로 표현을 해준 게 얘가 현재 얼마라 그랬냐면 얘가 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식을 다시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요. 4구나. 4예요. 4. 그러면 여기 위에 거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2분의 1에 있는 것도 꼴보기 싫었나봐요. 2분의 1도 갑자기 다 곱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위에 거는 일단 양변에 다 뭐로 나누면 돼? 이거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 그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식부터 다시 한 번 더 쓰게 된다면 위에 거는 그래서 우리는 2의 x제곱과 2의 y제곱 더한 게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8. 어디서 또 낚이려고. 얘 6이죠? 그래서 얘는 6이 되고요. 그럼 밑에 거는 2분의 1만 양변에 곱해주면 되니까 결국 2의 x제곱과 2의 y제곱 곱합니다. 얘가 얼마가 된 거야? 8이요. 얘가 8이에요.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딱 보는 순간 겹치는 거 생기잖아요. 그럼 겹치는 거 찾아봐. 누가 겹쳤어요?
위아래 같이 가지고 있는 걸 찾아야지. 어차피 지울 거니까. 그치, 여기까지였냐? 그럼 위아래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누구예요? 그치, 2의 x제곱 같이 가지고 있고 얘를 나는 지금부터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뚜구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치, 2y제곱도 같이 가지고 있고 얘를 나는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 둘 다 지수들을 치환합니다. 지수들을 싹 다 치환했기 때문에 얘네 둘 다 0보다 어떻다는 조건을 가질 수 있고요. 크다라는 조건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럼 얘네 둘 다 어쨌든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식으로 쓰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m 더하기 n을 합니다. 얘가 현재 6이고요. 얘는 m 곱하기 n을 합니다. 얘가 현재 8이다 라는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얘는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낫겠지. 그럼 위에 거를 가지고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밑에 거에다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나는 지금부터 m부터 찾을래요? 아니면 n부터 찾을래요? m 찾을래? 그럼 m부터 찾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n을 m에 대해서 바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n은 그래서 6-m이 되면서 여기는 n 대신에 여기는 6-m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끝났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래서 m에 그래서 우리는 6-m이 그래서 8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6m이 현재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8이 그래서 0이 되면서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m-2와 m-4가 되니까 그래서 얘 0되는 m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두 개 찾아줍니다. 그래서 m은 다시 하면 얘는 2의 x제곱인데 그 2의 x제곱이 될 수 있는 게 숫자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쵸?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가져와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2 아니면 4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n을 먼저 찾는 게 급선무겠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n을 바로 찾습니다. 즉 2의 y제곱은 그럼 얘가 m이 2예요. 그럼 여기가 2예요. 그러면 n은 6에다가 2 빼준 게 정답이 될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4가 될 거고 만약에 4 집어넣는다면 n이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될 거니까. 봐봐라. 도찐개찐이죠. 도찐개찐 똑같죠. 결국 뭐야? 하나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챙겨올게요. 그래서 나는 앞에 것만 챙겨오겠습니다. 그럼 앞에 거를 가지고 x랑 y 찾아보세요. x 얼마야? 그러니까 x 1이고 y 얼마예요? 그러니까 2니까 결국 어차피 우리는 알파 베타를 잡아서 얘를 그냥 1, 2로 잡든 아니면 2, 1로 잡든 똑같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다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1제곱과 2제곱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5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대표형 4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은 뭐 쉬웠던 문제니까 넘어가고 4번도 같이 풀었던 방식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풀었던 방식 그대로 가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대신 4번은 체크만 좀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4번은 하나만 체크해 주자면요. 1번 보세요. 1번은 옆에다가 좀 요렇게만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뭐가 지금 현재 똑같나요? 지금 현재 봤더니 1번은 현재 뭐가 똑같아요? 보아하니까 지수가 같죠.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1번 옆에다가 적어줄 건 얘는 현재 지수가 같을 때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번은 현재 지수가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지수가 일치합니다. 그럼 지수가 일치합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요. 뭐가 같습니까? 보아하니까 두 번째 건 뭐가 같아요? 밑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밑에 것은 밑이 일치합니다. 그럼 얘네들로 나누어서 1번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그러면 얘는 이미 지수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지수는 어차피 뭐가 와도 어차피 다 똑같은 숫자만 오게 되겠죠. 똑같으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하면 1번은 풀려면 결국 누구만 맞춰주기만 하면은 답은 나올 거야? 밑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이 정도 생각하면은 6등급.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 생각하면 6등급. 그래서 얘 지금 현재 밑이 같다. 이 정도 풉니다. 그래서 x 얼마 나와요? 2 나오고 답 밑에 봤더니 틀려요. 왜? 더 있거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맞긴 맞는데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하면 내가 그래서 6등급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지수의 성질이 여기서부터 좀 들어오는데 그 지수의 성질 중에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미치 뭐가 됐든 간에 지수가 어떤 딱 하나의 숫자가 되면은 한 숫자로 무조건 딱 고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지수가 얼마에 돼요? 0이죠. 근데 얘네 둘 다 보면 지수가 같아요? 달라요? 아예 똑같지. 그럼 지수가 아예 똑같다는 건 얘네 둘 다 0이 돼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지금은? 된다. 어차피 0이 현재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반드시 이거를 떠올리세요. 이걸 떠올려야 2등급. 알겠냐? 여기까지 했냐? 이거 대부분 못 잡아가지고 틀려. 이걸 틀려요.
이걸 못 잡아서. 그러니까 특히 단답형만 있는 학교들은요. 하나만 맞췄다 해가지고 답 주지 않잖아요. 부분 점수 안 주잖아.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억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떠올리세요. 바로 지수가 0일 수 있습니다.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x-1이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것도 찾아주면 되냐면 0 되는 것도 찾아주세요. 야, x가 그래서 얼마도 같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x는 1 아니면 2가 됩니다. 이게 1번 답이에요. 그래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죠. 그럼 밑은 아예 똑같죠. 그럼 누구만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지수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는 x제곱과 저기는 얘 3 더하기 2x가 결국 뭐하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같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x제곱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되었고 마이너스 3이 0이 됩니다. 얘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x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x 2개 그러니까 x-3과 x 더하기 1이 0이 되면서 x 2개 나왔네요. x 몇 아니면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잘 보세요. x의 범위 뭐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1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되겠지. 누구 버려? 마이너스 1은 버리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것만 하고 답은 3이라고 쓰고 여러분은 틀리죠. 왜? 여기서도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6등급.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지금은 잘 생각해봐. 얘는 현재 밑이 똑같죠. 근데 밑은 하나의 숫자만 나오면은 무조건 한 숫자로 떨어지는 게 있죠. 그게 두 개가 있어요. 뭐 아니면 뭘까요? 0 아니면 1이죠. 마이너스 1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마이너스 1부터는 그래도 지수가 영향을 줘요. 부호 때문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는데 0과 1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거듭조금 때려봤자 0 아니면 1이죠. 자기 자신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잘 봐. 얘가 어차피 1보다 크다는 건 얘네를 현재 뭐를 인정하진 않겠다는 소리니까요. 1보다 크다는 건 얘네가 0 되는 걸 인정하진 않겠다요. 그럼 0은 버려. 그럼 남은 숫자 누구 남아있어요? 1 되는 건 남아있지. 다시 한번 뭐예요? x-1이 1 되는 건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밑이 얼마 아니면 얼마가 되는 경우를 확인해 줘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밑이 0 아니면 1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문제집을 보면 밑이 0 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0 되는 경우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단조건을 1번은 줘야 돼요. 단조건에 따라서 얘가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0을 버리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안 깔려져 있으면은 0 되는 것도 찾아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밑 0 되는 거 찾아야 돼. 밑이 0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로그가 아니잖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지수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지수 함수에서 그거를 우리가 신경을 안 쓸 뿐인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함수 그릴 때 복잡해가지고 0과 1일 때를 버리는 거지 0과 1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이 될 때 1이 될 때인데 여기서는 0은 버렸으니까 그럼 0은 날라가고 그럼 밑이 1이 될 때만 찾아줍니다. 즉 저기는 x-1이 1일 때 찾아주면 x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누구? 2가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정답은 2 아니면 3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지 말고 4-1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4-1번을 지금 한번 좀 해보세요. 다음엔 4-2도 좀 해보시고요. 쭉 내려가세요. 연립방정식을 집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 사실이 그 여자 제자가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 저랑 사귀어요 이러면서 쫓아다니다가 이근갑이 거절하니까 뿔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 성폭행했어요 이렇게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현재 어쨌든 그거 돼가지고 그 무혐의 처분 나가지고 이근갑이 무고죄를 고소했잖아요. 그 여자 인생 날아갔어요 지금. 무고죄를 고소했다던데. 그러니까 한국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아 맞아. 야 외국 출신이면은 남자애들도 여대 갈 수 있어요. 알지? 그러니까 그거 알아? 이화여대에는 여자만 있지 않아요. 남자도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남자애들 가면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을 받죠. 서울대는 빡세대. 그러니까 연대나 고대는 이런 데는 빡세대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자 대표형 4까지는 단순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것만 이렇게 쭉 해서 봤다면은요 대표형 5는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개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5번은 그나마 쉽고요. 6번이 좀 까다로운데 아마 둘 다 할 것 같아요. 둘 다 오늘 다 끝날 것 같아요. 딱 그럼 11시에 딱 맞춰서 끝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부터 갈게요. 오래 그냥 빨리 봐. 흐름만 안 끊기면 돼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밑줄 칠 거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밑줄.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조건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근이죠. 그럼 근은 문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 있는 근을 보자마자 얘는 문자 누구의 값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까? 근은 문자 누구의 값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xk. 둘 중에 뭐예요? 그치. 문자 x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알파 베타라고 주어진 거를 식으로 쓰면 x가 현재 알파였고 x가 현재 베타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다 x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인데 이 두 근의 합은 그냥 누구냐면 x들로 나온 애들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x들을 더해서 만든 게 2였다. 그때 여기서 우리는 상수 k를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내가 왜 보고 얘를 먼저 좀 이렇게 뜯고 있냐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너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져? 아까 앞에서 봤지? 이런 비슷한 문제. 밑 맞춘 다음에 뭐 해야 돼? 얘? 치환해야 돼요. 똑같은 게 겹치고 있으니까. 여기 k 때문에 밑을 못 맞춰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k 때문에. k 때문에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얘는 4x제곱을 그래서 우리는 2의 x제곱의 제곱.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 되었고 거기에 우리 더하기 k는 0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봐.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얘가 양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너네가 여기 있는 t제곱의 마이너스 4t 더하기 k를 나는 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먼저 치환을 하고 얘를 보잖아요.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가 뭐라고 좀 착각을 하냐면 이 t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t의 값이 아니라는 거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요. 이런 거 안 헷갈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해서 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주의하라고 내가 그래서 얘네 뜯어드린 거예요. 그는 x로 한정한 거야. 실제로 내가 물어본 요 방정식에서의 문자의 값이 근이에요. 알겠니? 내가 맘대로 치환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근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실제 요 방정식 t를 풀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근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숫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완벽하게 다른 숫자가 결국 어디서 파생됐냐면 2의 x제곱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의 네모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n도 마찬가지 2의 네모제곱이 된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네모들이 각각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그때 여기는 얘가 x들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파랑 베타가 여기서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t 같은 경우는 근이 완벽하게 다른 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가 나오지 않는데 그 m과 n을 나는 지금부터 2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얘네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으로 만들 수 있대. 이렇게 지금 이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상수 k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두 근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말이 꼬이나 봐. 얘네 둘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근이 제시된 경우니까 근계관을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부터 쓸 건데 합을 쓰면 그냥 얘네 진짜 더하는 거잖아요. 이게 얘를 쓸 수 있는 조건이랑 관련이 없지. 패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얘네들을 뭐 해볼 거냐면 오히려 혹시나 곱해볼까 이래요. 왜? 곱해보면은 얘네 미치 같은 지수들을 곱하는 거지. 그럼 지수들끼리 뭐 해주는 게 돼요? 더해는 게 되니까 그건 뭐야? 얘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나오고 그 두 근의 곱이 마침 K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차분의 상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어낸 결국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만들어낸 얘네들을 더한 게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 문제에서 얘네들을 더한 게 얼마나 그랬어요? 2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2의 제곱을 잡아줍니다. 얘가 현재 뭐냐면 K입니다. 그래서 K 나왔습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치. K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근계관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치환했을 때의 값이 알파 베타가 아니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번은 쉬웠고 6번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도 얘는 그래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 얘네 당연히 뭐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당연히 뭐부터 할 거예요? 저 방정식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집니까? 얘도 그러니까 얘도 뭐 하고 싶어집니까? 일단은 첫 번째 뭐 하고 싶어져요? 그치, 뭐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데 저기 A 더하기 7 때문에 꼴배기 싫죠? 그러면은 쟤네 적어도 치환이라는 걸 할 수 있지. 그치, 뭐야? 치환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첫 번째 니네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기 있는 제가 그래도 4의 x제곱이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2의 x제곱의 제곱에서 2는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1에 우리는 2의 x제곱이 되었고 저기 상수 a 더하기 7을 그대로 묶었을 때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현재 2의 x제곱이 겹쳐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현재 뭐가 나온다는 것까지는 인정. 무슨 값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치, 얘가 현재 양수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래서 t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1에 여기서 2의 x제곱이니까 t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누가 붙었냐면은 여기에 더하기 a 더하기 7이 결국 0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렇게 나와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두 실근, 즉 여기 밑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두 실근을 가졌다는 건 저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두 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t의 값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일단은 x의 값이 두 개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는 건 여기 있는 그 x의 값이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 t로 생각해서 봤을 땐 결국 뭐냐면 2의 거듭제곱에 대한 식이 나오기는 할 건데 그 2의 거듭제곱에 대한 식이 몇 개로 고정이 된다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래요. 여기 있는 2의 x제곱은 1차식이니까 x의 개수는 어차피 한 개밖에 안 나오죠. 다시 한번 뭐예요? t가 하나씩은 짝 지어줘야 얘가 x가 하나씩 나온다는 소리지. 1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마찬가지 t가 몇 개가 나온다는 것도 연결은 지어야 돼. x의 값이 두 개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요 x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럼 다시 하면 t도 마찬가지 몇 개가 나온다는 소리긴 해. 두 개가 나오긴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니들이 잘하는 거 여기까지는 해요. t의 값이 두 개가 나온대.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틀리면 이렇게 하면은 100% 틀립니다. 왜냐면 범위가 조금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걸 만족하는 x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여기 x에 뭔 실수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t는 무조건 0보다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t의 값이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그 t는 무조건 뭐로 제한되는 거예요? 양수로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 근이 조금 더 제한이 돼요. t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뭐가 됐든 간에 x가 실수가 됐든 간에 얘가 우리가 바꾸는 t는 실제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이니까 2를 몇 번이고 곱한다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곱한다고 계속. 곱해봐. 곱해봤자 뭐 나오냐면 플러스 나와요. 결국 뭐예요? 얘 두 개 나오고 싶으면 양수 두 개 남아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t의 값이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뭐 두 개 갖는다는 소리냐면 양수인 근을 두 개 갖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서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는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더 붙여줘서 답을 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갑니다. 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그래서 t의 값이 두 개다. 즉 다시 하면 여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걸 판별식으로 보여주니까 여기가 짝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짝수 판별식 쓰게 되면 이제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 그러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를 그냥 빼면 되니까 a 더하기 7을 빼면 됩니다. 이것까진 맞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에 마이너스 주게 되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 된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되니까 결국 나는 여기는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결론적으로 얘 두 실근 가지려면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얘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a 더하기 3과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에 의해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든가 아니면 a가 2보다 큽니다. 이것만 쓰고 범위 구하라 했으니까 딱 쓰고 틀린다고요. 이게 아니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지금부터 두 가지를 붙여야 됩니다. 우린 지금부터 제한했어요. t의 값은 무조건 양수라고요? 아니면 음수도 다 된다고요? 양수만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양수가 되고 싶으면 오히려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더 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근의 합도 두근의 곱도 각각 양수들끼리 더하고 양수들끼리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즉 뭐 해야 돼? 근계관을 이용해서 답을 내줘야 됩니다. 더 범위를 제한해줘야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요. 이게 어차피 t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린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저기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여기는 얘 2배에 a 더하기 1 된다고요. 얘도 결론적으로 0보다 커야 되고요. 얘 두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a 더하기 7이 나온다고요. 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네들을 종합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풀어주게 되면 a가 결국 뭐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게 돼요?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얘는 누구보다 커야 되니까. 그치. a가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되니까. 잘 봐라. 다 왔어.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이 범위와 여기서 나왔던 이 범위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이 범위들의 무슨 범위 찾아준 게 최종적인 정답일까요? 그치. 얘네들 다 같이 만족해주는 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셋을 다 같이 만족해주는 공통범위 찾아주세요. 그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치. 2보다 크다밖에 없죠. 그래서 얘 답은 a가 2보다 크다밖에 안 됩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근 두 개를 갖는 거는 맞는데 지수를 치환했기 때문에 양의 실근 두 개를 갖는다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계관을 이용해서 범위를 조금만 더 제한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볼 건데 내일은 자율이에요. 올 사람들만 오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 방학 전 선물을 드리죠. 내일 올 사람만 오세요. 알겠죠?